핵심 이론 03, 송풍기의 소요 동력. 이 부분은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송풍기를 이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동력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로 조건이 다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풍량의 기준에 이게 미터 세제곱 퍼 미닛이냐, 또는 미터 세제곱 퍼 세크의 단위냐에 따라서 이 식의 인자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120을 원래 분모에 곱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미닛일 때의 단위고요. 이것이 세크 단위로 바뀌면 6120이란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그냥 바꿔서 외우시거나, 또는 식을 통해서 이제 Q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환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암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6120이나 또는 102거나. 그래서 이제 유량을 보면 돼요. 이게 미닛이냐 또는 S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럼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어떤 송풍기의 풍전압이 250mm 수주이고 풍량이 6000m 세제곱 퍼 아워. 이거 아워죠. 이것을 미닛으로 바꾸거나 또는 세크로 바꾸거나, 미닛일 때는 6120 분모에, 세크일 때는 102였죠. 이렇게 곱하면 돼요. 우리 식으로 그냥 넣어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송풍기의 소요 동력 식, 저는 그냥 미닛으로 계산을 할게요. 소요 동력은 6120 곱하기 요일 분해, 그리고 분자는 이제 Q 유량 곱하기 그다음에 압력이죠. 그다음에 곱하기 이제 여유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우선 풍전압 이호 값을 압력 단위에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풍량이 6000인데, 자, 6000 미터 세제곱 퍼 아워 곱하기 1시간이 60미닛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래서 공 하나 없어지고 100이겠네요. 즉 100m 세제곱 퍼 미닛이 되죠. 그럼 Q 값은 100m 세제곱 퍼 미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이 65%니까 여기 값에 0.65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율이 이제 2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 값이 여유율을 고려한 그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20%일 때는 1.2가 됩니다. 30%일 때는 1.3이 되겠죠. 자기 원래 동력비에 플러스로 요만큼을 더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알파 값이 1.2가 되겠죠. 계산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50, 이 값이 나오고, 나누기 6120 곱하기 0.65를 곱한 것에다가 1.1을 곱하면 7.54 정도 나오죠. 그럼 답은 2번입니다. 2번, A 집진 장치 압력 손실이 444mm 수은주이고 처리가스량이 55m 세제곱 퍼 세크. 여기 또 이제 세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102를 곱해주시면 돼요. 효율이 77%일 때, 여기는 이제 여유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1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곱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분모 10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효율값 0.77 분의
압력 손실 압력값이 444죠. 곱하기 처리가스량이 55m/s/s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보면 444 곱하기 55 여기 나오죠? 나누기 102 곱하기 0.77 하면 310.92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답이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여과포. 여과포는 그 여과 형태의 집진 시설에 사용되는 그 먼지를 포집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과포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띄워놓은 것은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있어서 따로 띄워놓은 것이고요. 네, 여과포는 평직, 능직, 주자직, 부직포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자연섬유나 화학섬유, 광물섬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소재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광물섬유를 쓸 때는 온도가 좀 높은 어떤 그 물질 집진을 하기 위한 그런 여과포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문제는 이제 여과포의 표면 여과 속도, 네, V 값이 유량과 면적을 나누면 됩니다. 유량은 보통 네, 이게 미터 세제곱 퍼 시간 단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면적은 우리가 미터 제곱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이게 미터 퍼 시간. 네, 그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그 먼지를 함진하고 있는 가스의 이동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V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여과포를 몇 개를 써야 되느냐, 백필터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해두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필터 전체의 면적을 백필터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눴을 때 수량이 나오죠. 근데 수량이 보통 뭐 5개, 뭐 6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계산값을 이제 해보면 뭐 5.5개, 6.7개 또는 뭐 2.2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냥 다 수를 올려서 6개, 7개, 3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지름이 0.2m, 유높이 3m인 원통형 여과포 32개를 사용해서 유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가스를 처리할 경우 여과포의 표면 여과 속도를 구하라. 결국에 이제 V는 네, A분의 Q를 통해서 여과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미닛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유량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위를 우선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Q 값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Q가 현재 20kg 퍼 미닛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스예요. 물이 아니고. 가스인 경우에 이제 밀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킬로그램과 이제 미터 세제곱을 같다고 단위를 환산을 하고 문제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Q 값이 20kg per 미닛인데 얘가 20m 세제곱 per 미닛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Q는 끝났죠. 그럼 A 값을 이제 구해야 되죠. A는 표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표면적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여과포의 표면적을 이제 구해야겠죠. 이렇게 있고 이제 위에 밑에 이 넓이를 다 이제 구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2 파이 R H 곱하기 수량이 32개니까 32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고려한 네, 계산식에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지름이 0.2니까 R은 반지름이죠. 그럼 0.1이 되겠죠. 그쵸?
0.1m 곱하기 h가 몇이죠? 유효 높이 3m. 네, 곱하기 32.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32개, 네, 32랑 곱한 그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60.288m 제곱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넣고 요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을 60.288로 나누면 638, 0.33 정도 나오겠네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직경, 유효 높이, 그리고 이제 농도값 주어졌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이제 유량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여과자료의 수가 필요하냐, 요 n 값은 파이 d h 값분의 이제 q죠. 근데 자, 요 h 값이 이제 유효 높이고, 그리고 요 uf 값이 겉보기 여과 속도, 그리고 유량과 이제 직경, 지름 죄송합니다. 직경, 그리고 파이 값 3.14. 요 그대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넣으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단위를 좀 환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직경이 20cm로 나와 있는데 다 단위가 미터잖아요. 네, 그럼 미터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이 여과 속도도 2cm/s인데 얘도 미터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다 한번 바꿔서 환산을 해서 넣어볼게요. 3.14 곱하기 0.2m 곱하기 높이가 아까 몇이었죠? 네, 16m 곱하기 겉보기 여과 속도가 2cm/s니까 0.0이죠. 0.02 m/s.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2cm 곱하기 1cm는 10-2승 이렇게 되니까 약분되면 0.02m/s로 바뀌죠. 그리고 Q는 네, 1200m 세제곱/미닛이죠. 근데 여기가 세크 단위니까 요것도 세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1200m 세제곱/미닛 곱하기 1분이 60세크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건 계산 제가 안 할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99.5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수점 이하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하나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이 100개가 필요하다. 3번입니다. 3번 함진 배기가스 100 큐빅미터/미닛을 지름 26cm, 유효길이 3m인 원통의 백필터 처리하고자 한다. 뭐 가스 처리 속도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백필터의 개수를 구하라.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네, 우선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총 여과 면적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총 여과 면적이 함진 배기가스 유량이 요거잖아요. 네, 100m 세제곱 큐빅미터/미닛인데 이것을 이제 가스 처리 속도가 3m/미닛이니까 이걸로 하면 이제 A 값이 나오죠. 이게 속도고 이게 유량입니다. 그럼 이제 A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 보면 대충 뭐 33.333m 제곱의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이 면적을 하나의 백필터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백필터에게 단면적을 구하기 위한 인자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지름이 나와 있고요. 26cm니까 10-2승하면 0.226m죠.
그리고 유효 길이가 3m. 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백필터의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지름값 0.26m 곱하기 길이가 3m였죠. 그럼 요거 3.14 집어넣으면 네, 요 값이 대충 2.44m 제곱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33.3333을 2.44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요걸 여기 그대로 나누면 네, 대충 뭐 28개는 안 나오고 14개 정도 아닐까요? 네, 그쵸. 계산을 한번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3.33333 나누기 2.44 하면 13.66 대충 14개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여과집 진장체에 사용되는 그 여포 재료 중에 높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면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여포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다 탈 수 있습니다. 연소될 수 있어서 높은 온도는 불가능하고 네, 글래스 파이버가 유리 섬유죠. 네. 그래서 유리 섬유로 된 이 여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답은 4번입니다.